영끌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께서 뭐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죠. 30대로 영끌 받으신 분들이 과연 안타까울까?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30대 영끌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께서 뭐 안타깝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뭐 저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합니다. 30대로 영끌 받으신 분들이 과연 안타까울까?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안타깝다고 표현하신 거는 아마도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고 또 아니면은 뭐 청약이라는 것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나올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거를 받으신 분은 잘 된 거고 그러나 그거를 청약으로 못 받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다렸다가 청약도 못 받고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 정말 더더욱 또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끌이 한 게 잘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자, 오늘은 좀 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한 4년, 5년 부동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가끔 영상이나 그 칼럼 같은 거 이제 블로그 칼럼에서 밝힌 바가 있는데 저는 투자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돈도 없었지만 그나마 찔끔찔끔 모은 돈도 다 적금에 처박아 두고 있었어요. 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은행 가갖고 50만 원 넣고 막 좋아서 매력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당시에도 주변의 지인 중에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일부는 크게 투자에 성공한 분도 좀 있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생각은 왜 이렇게 저렇게 위험한 거랄까? 뭐 이자를 내면서 막 대출을 받고 집을 사네?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시 했던 거는 단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고 위험성도 다른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면 무식하다고 그냥 위험하다고 막연히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볼 생각도 못했고요. 그때가 저의 20대 초중반경입니다. 이후에 제가 20대 한 중후반경부터 남들보다 좀 빠르게 부동산에 발을 들였죠. 감사하게도. 뭐 그때 제가 이제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취직에 대한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야겠다 생각했었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가 열풍이었기 때문에 공인중개 선택해서 운 좋게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이런 부동산의 길을 걷게 되죠. 처음에는 중개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주변의 선배님들께도 많이 배웠고 또 이제 중개사로 만족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부동산 관련 공부를 했었죠. 부동산 시작할 때 저는 정말 제로였습니다. 제로.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거는 어떤 열정과 패기 이런 거밖에 없었죠. 젊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 당시에도 20대 중후반이면은 요즘엔 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없었거든요. 제가 어딜 가나 막내였어요. 어떤 모임을 가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근무했던 곳은 강남구 도곡동의 그 저기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단지예요. 거기가 여러분 진짜 비쌉니다.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제가 뭐 못 봤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2005년도 6년도 그때 당시에도 한 18억에서 한 35억 정도? 뭐 36, 7억, 38억 막 이랬었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러 온 분들이 얼마나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의 식견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어떤 새파란 놈이 뭐 이렇게 말씀하고 하니까 뭐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거의 계약서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딱히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근데 주변 분들이 그분들이 볼 때는 어린 녀석이 열심히 하니까 좀 기특해 보였고 좀 귀여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처음 부동산 배울 때는 나 누구나 그래 부동산 나도 힘들었고 부동산 발 들여놓고 1, 2년 내내 이런 어떤 과도기를 못 버티고 부동산 안 하고 나가는 애들이 거의 한 80% 90%야. 그러니까 한 3년만 해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둘까 말까를 되게 고민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었죠. 어차피 그땐 또 총각이었고 뭐 돈이 많이 필요했던 시기도 아니니까 그냥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어차피 부동산 자격증도 땄고 한 3년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다시 열심히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도곡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고 거기서 또 많은 또 업계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면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월급 같은 월급을 받아본 것도 아마 부동산 입문하고 한 1년 한참 넘어서예요. 그래봤자 200도 안 됩니다. 근데 뭐 그 전에는 100만 원도 못 받았으니까. 어쨌든 당장 뭐 금액의 대소보다는 뭐 조금씩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는데 여전히 나이는 되게 어리니까 뭐 이렇게 믿음을 안 줘요. 아, 뒤까지 이렇게 뭘 알아. 이런 인식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이 또 얼마나 또 똑똑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더 일도 열심히 하면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했죠. 그래서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때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돈이 모이면서 결혼도 하고 뭐 아기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뭐 투자도 하고 집도 뭐 좀 늘려가고 큰 평수를 불려가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뭐 그 과정은 나중에 뭐 또 시간이 생기면 하도록 하고 지금은 제가 40대인데 부동산 시작은 20대였잖아요. 그러면 30대에는 정말 제가 무식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죠. 네, 저는 머리가 좋은 천재형이 아니기 때문에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큰 어떤 멘토이자 스승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별명을 맨발의 기봉이라고 지어줬어요. 맨발의 기봉이. 왜 그러냐면 저라는 사람은 어떤 목적 없이 효율성 있게 일하지 못하고 열심히는 하고 본대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뭐 전혀 뭐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고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못하고 센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봉이가 앞뒤 가리지 않고 방향도 없이 막 뛰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인정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인정한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이렇게 좀 신통치 않아요. 근데 뭐 그래도 전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비록 효율적이거나 센스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성실함을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엄청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뭐 지금은 그때처럼 열심히 일은 못해요. 왜냐면 뭐 아이들도 있고 이제 애들도 뭐 점점 봐줘야 될 것도 많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30대 시절만큼 열심히 일을 하진 못해요. 하지만 저의 30대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죠. 당시엔 힘들었지만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노력의 대가를 얻었으니까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어쨌든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30대는 아니지만 30대 친구들을 보면은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20대는 좀 놀아도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미취학 아동들, 유치원생들 빼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 열심히 하더만요. 그래서 대학 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7, 8살부터 한 20살 되기까지 10대 시절을 온통 공부만 하잖아요. 그게 제대로 했든 아니면 하는 척 했든 어쨌든 그런 환경이나 삶에 얽매여 버리잖아요. 제대로 못 놀지. 그래서 20대 때는 특히 20대 초중반, 뭐 대학생 때 이럴 때는 실컷 놀아라. 노는 것도 어떤 사회생활이고 중요하다. 그때 아니면 또 언제 놀겠어요. 그런데 30대가 되면 이젠 어엿한 사회인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그때가 나와 너의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마도 평생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30대에 잘 안 되는데 40대, 50대 돼서 그거 회복하고 따라잡는다? 솔직히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알 거고 못 경험해 본 사람도 직감적으로 느끼실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결혼 연령대가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혼자 있는 시기가 많아진 거고 그럼 그 시기에 뭐 자기 개발하고 뭔가를 연마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30대 넘어가고 그 나이에 뭔가를 할 때 뭐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뭐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그거에 뭐 학원비 정도가 없으세요. 아니면 그렇다고 시간이 빠듯해요.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 핑계고. 그러니까 그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남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차는 어지간하면 좁혀지지 않습니다. 30대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 뭐 30대 영끌. 사실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지켜봐야 아는 건데 하지만 저는 국토부 장관님 발언처럼 안타깝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반대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 영끌조차 못하신 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죠. 정부의 그 정책의 여부에 따라서 기회가 뭐 빨리 끊어질지 뭐 길어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뭐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모든 행동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영끌을 한 사람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한 5년쯤 지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 시점이 되면은 어느 그룹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어느 그룹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쉴지가 명확하게 결정될 겁니다. 한번 그 결과를 기다려보죠. 여러분들 화이팅!